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정말 최근에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요. 교육부가 7월 29일, 얼마 전이죠. 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학생부 생활기록부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게 되면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 치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2 학교 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이 주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입시와도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법의 시행으로 조금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를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은 교육 쪽에 몸을 닦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 몇 달 전부터 인스타라든지 보면은 이제 기회가 없다, 생활기록부를 뭐 이제 했다, 입시 입결 컷 자료를 공개하겠다, 아니면 뭐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라는 기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수시가 다가오고 하는데, 왜 유독 지금 올해 이렇지? 라고 좀 의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법이 시행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걸 통해서 영업 이익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수만 명이 뭐 이제 무료로 쓰던 서비스들이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메가스터디 무료 합격 예측 서비스 중단됐고요. 진학사 학생부 기반 서비스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종로학원 같은 대형 3사가 이런 학생부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이제 손을 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학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수시 6장 이제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실 겁니다. 자, 근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런 법이 생겼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업체들이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사거나 팔았어요. 뭐 재작년이 됐든 작년이 됐든 우수하게 잘 간 친구들의 데이터를 쭉 사들여서 이걸로 나름의 통계의 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자녀분은 이 정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상업적으로 돈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정보가 더 빨리 터졌겠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공정성에도 위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는 이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금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안 되는 건요, 학생부 정보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통계적으로 쫙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학생부를 몰래 사들이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게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걸 당연히 매매하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마케팅하는 거, 이거 홍보에 쓰는 거. 우리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작년에 아이들을 이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동점의 그 내신인 아이들은 요랬지만 나와 상담을 한 아이들은 이렇게 갔다. 이런 부분들 조장이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대량 분석을 통한 영업들, 뭐 챗GPT에 이 아이의 성적표를 넣으면은 가는 대학이 쫙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업에 활용하는 것들도 이제 금지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가능한 거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교육부가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본인이 직접 학생부 생활교육을 지참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상담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단 그 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아지고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상담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양질의 나름의 그 양질이란 기준은 그 업체들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만연한 이 공개된 입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명확해요. 지들끼리 그들의 뭔가 유리한 그런 만들어서 돈이 좀 있으면
이런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게 교육부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선상이 같이 못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부 작성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왜냐면 선생님도 중3 아이들 보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고3인 아이들도 수시를 한번 써보면 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미리 알아도 잘 몰라요. 내한테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행설수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법적인 거를 계속 이제 멘토링 해주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 친구가 진로를 잘 잡고 대학을 가서 원하는 이런 희망적인 본인의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는 걸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빠 안 되는 아니에요. 그러면 학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겁먹지 마세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이때까지 아이가 공부해온 거, 준비해온 거를 정직하게 하면 돼요.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행을 써서 돈을 발해서 빡 뻥튀기 하려는 이런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랑 선상이 같은 애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공정한 거예요. 왜냐? 내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걸 막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공공 창구를 적극하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대학교 사이트라든지 교육청 안에 진로 진학 지원센터가 야간 주말 상담까지 다 더 확대되고 이렇게 할 거란 거예요. 거기에는 현직 교사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이 또 무료로 상담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걸 안 해보시고 누가 뭐 했다더라 어디가 뭐 해서 잘 갔다더라 거기에 먼저 꽂혀버리시거든요. 공교육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을 거기부터 활용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만든 공식 도구로 어디 가가 있거든요. 자세한 주소 밑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성적 분석, 대학별로 넣었을 때 한산 점수라든지 입결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빠른 아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 자기가 이렇게 원서 예측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실력이 있으면 뭘 해도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실력을 키우세요. 우리가 수시에는 뭐 교과 내신도 있고 학생부 종합정도인데 본인만의 스토리, 서사를 만들어가지고 쭉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가 호기심이 있고 내가 어디 쪽의 진로라든지 꾸준히 기록을 하고 또 그런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직접 확인도 하고 내신도 이렇게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시험 못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거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대학에서도 좋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기적인 이제 뭐 영상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